네, 간밤에 나온 글로벌 이슈들 콕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가 주목받았을지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나온 6가지 키워드고요. 여기서 살펴볼 오늘의 이슈들은요. 네, 쿼이 콘텐츠 북미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미크론 이 3가지 키워드 함께 보시겠습니다. In Hunt for Next Squid Game, 월스트리트 저널은 OTT가 다음 오징어 게임을 기대하면서 한국에서 드라마 사냥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메가히트를 치면서 불러온 K-드라마 열풍의 열기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넷플릭스에 공개된 지옥은 공개되자마자 전 세계 1위를 기록했고요. 최근 넷플릭스 시청자들이 가장 많이 시청한 영어가 아닌 TV 드라마 6개 가운데 반 이상인 4개가 한국 작품이었습니다. 연이은 성공은 한국의 저비용으로 고품질 콘텐츠를 만드는 나라라는 명성을 안겼다고 CNN도 보도했습니다. 스트리밍 업계의 라이벌들이 한국 시장으로 진출하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처럼 넷플릭스가 K-드라마로 대박을 치자 애플, 월스트리트 등 또 월트 디즈니와 같이 최근 한국에서 OTT 서비스를 시작한 경쟁사들도 야심찬 한국어 콘텐츠 개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HBO 맥스 역시 한국에서 직원 채용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맨틱 코미디, 좀비물 등 여러 장르를 넘나드는 한국의 TV쇼는 다양한 시청자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스트리밍 서비스 가입을 유혹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됐다고 관계자들이 평가했습니다. 월트 디즈니 아시아 태평양 사장은 한국과 같은 시장은 곧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글로벌 콘텐츠 강자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전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한국 드라마의 제작비가 최저 할리우드의 10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저렴하다는 사실도 또 하나의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을 개척한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는 넷플릭스였죠. 넷플릭스는 2015년 한국 진출 후 지금까지 12억 달러를 한국의 영화 드라마에 투자했는데요. 이 중 5억 달러가 올해 집중됐습니다. 여기에 디즈니 플러스 등 경쟁사들이 쏙쏙 가세하면서 K 콘텐츠의 몸값도 덩달아 뛰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지난 3분기죠.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스트리밍 콘텐츠 판매 가격이 전년 동기보다도 24% 뛰었다고 밝혀졌습니다. 네, 다음 기사는 북한과 미국에 대한 보도입니다. Biden may face a North Korean crisis within month.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몇 달 내로 북한과 관련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미국 언론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교적 조용한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그렇다고 북한이 덜 위험한 것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미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내년에 중대 도발이나 매력 공세 혹은 양쪽을 혼합한 방식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어젠다에 끼어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그 시기는 내년 3월 한국 대선 이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는데요. 그는 김정은이 진보 성향 대통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키우기 위해서 2월 혹은 3월의 서프라이즈에 나설 수 있다면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의 남북 정상회담이나 남북중 정상회담 가능성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베이징 올림픽의 선수들을 파견하되 정부 사절단은 보내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 방침을 밝힌 바 있죠. 악시오스에 따르면 북한이 지금까지는 바이든 행정부에서의 북미 관계에 대해 도발을 자제하면서도 외교에 화답하지 않는 기본적으로 관망하는 자세를 취해왔다고 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 이란 대응으로 겪는 어려움을 감안하면 북한과 관련해서는 무소식이 희소식으로 여길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하지만 북한의 행동 패턴을 보게 되면 침묵은 오래가지 않을 것 같다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4월 말이죠. 대북 정책 검토 완료를 발표하고 북한의 접촉을 제의했으나 아직 협상을 위한 돌파구는 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미국 뉴욕에서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도미닉 씨의 이야기 보겠습니다. 최근 예약 손님이 절반 이하로 줄어서 울상입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뉴욕 시민들이 다시 실내 식사를 꺼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도미닉 씨는 뉴욕 포스트에 10명 이상의 단체 예약이 취소되면서 매상이 50% 이상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요즘 뉴욕에는 이처럼 손님이 줄거나 종업원들이 확진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아예 문을 닫는 음식점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최근 오미크론의 무서운 확산세가 미국 경제에 충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을 비롯한 자영업은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또다시 한계 상황에 봉착한 겁니다. 현장에서는 이미 음식점 손님이 줄고 소비 지표가 하락하는 등 침체 조짐이 나타나고 있죠. 예약 전문 사이트인 오픈테이블에 따르면 이달 미국 내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고객은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 27%가 적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최근 2년 사이 올 4월 이후에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바이러스가 퍼지자 거리 곳곳의 매장들도 문을 닫는 분위기고요. 애플스토어도 27일부터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면서 뉴욕시의 모든 매장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항공 대란도 장기화되고 있죠.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서 여행 수요는 늘고 있지만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승무원들이 격리되거나 치료를 받게 되면서 또 항공편 취소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루프트 한자 CEO는 CNN에서 또 예약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면서 내년 1월 중순부터 2월까지 약 3만 3천 대의 항공편을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각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과 전 세계 내년도 경제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내년 1분기 미국의 GDP 증가율을 기존의 5.2%에서 이제는 2.2%로 낮췄는데요. 최근 항공 대란에 따른 여행 감소와 또 스포츠 경기 중단 등을 거론하면서 델타 변이 확산 때와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이렇게 잠든 사이 나온 따끈한 외신이었고요. 시장에 미치는 핫한 키워드 만나보셨습니다.